예로부터 중화는 우리나라를 여러 번 침략했으나 우리가 외국을 정벌한 것은 신공황후가 사만을 정벌한 이래 1000년 동안 없었다. 나는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출세해 고관에 올라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손안에 구슬이 깨져 돌이킬 수 없고 그 슬픔이 나의 목숨을 갉아먹을 듯하구나. 대장부가 어찌 100년 인생을 헛되이 끝낼 수 있으랴. 지난해 조선에 서한을 보내 네 뜻을 전했으나 조선이 답서를 보내지 않으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명나라를 치기 전에 우선 조선을 정벌할 것이다. 앞서 나온 말은 에도 시대의 관변학자인 하야시 라잔이 쓴 도요토미 히데요시보에 나오는 일종의 임진왜란 출정의 변입니다. 하야시 라잔은 일본 최초의 성리학자였던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였습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원래 승려였지만 유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유재란 당시 포로로 끌려왔던 수은 강항에게 본격적으로 주자성리학과 유교의 육경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창칼을 쓰는 자만이 출세하는 일본의 현실을 혐오하던 그는 강항을 통해 유교적 교양으로 관료를 뽑는 조선이나 중국의 과거 제도에 대해서 접하고 나는 어찌 조선이나 명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했단 말인가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결국 환속하여 본격적인 유학자의 길을 걷던 그에게 도쿠가와 막부가 관직으로 나올 것을 권하지만 끝내 사양하고 대신 제자인 하야시 라잔을 보냅니다. 막부의 어용학자가 된 라잔은 박학다식을 인정받아 각종 관련 서적을 편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출간된 책 중 하나가 전 정권의 연대기라고 할 수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보였습니다. 하야시 라잔은 이 책에서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동기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외아들 추르마추가 요절하자 그 슬픔을 전쟁을 통해 잊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앞선 출정문에 손안의 구슬이 깨져 돌이킬 수 없다는 대목이 바로 추르마추의 죽음을 뜻합니다. 에도시대 상당수의 일본 측 사료나 군담 소설에서는 임진왜란 발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 전쟁 원인은 명나라의 황제가 되고 싶었던 히데요시의 야망, 그리고 세 번째 개전 동기는 그 선봉에 서라는 요청을 조선이 거부해 이를 정벌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진문 첫 부분에 일본이 외국을 정벌한 것은 신공황후가 사만을 정벌한 이래 1000년 동안 없었다는 구절이 눈길을 끕니다. 일단 고사기나 일본 서기를 그대로 보면 주아이 텐노의 부인이었던 그녀에게 바다 건너 신라라는 나라를 복속시키라는 신탁이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았는데 그 때문인지 남편인 텐노가 죽자 텐노의 제의를 계승한 그녀는 마침 만삭 상태였음에도 돌을 허리에 묶어 산도를 맞고 한반도로 출진합니다. 일본군이 도달하자 그 군세에 놀란 신라가 먼저 항복하고 백제와 고구려마저도 이길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항복해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 판타지에 여러가지 살이 덧붙여진 것은 다름 아닌 여원연합군의 일본 침공 이후였습니다. 9세기 무렵 신라 해적이 서일본을 약탈한 이후 역사상 일본 열도가 겪은 적 없었던 대규모 외침이 바로 여원연합군의 일본 침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세력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일본인들의 무의식에 깊이 자리 잡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공황후의 판타지가 좀 더 구체화됩니다. 예를 들어 신라가 일본을 선제 공격해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 남편인 주아이 텐노가 화살에 맞아 죽자 신공황후가 복수를 위해 한반도로 출정한 정의의 전쟁이었다는 패러다임이 씌워지기도 하고
신공황후가 신라 땅 어느 절벽에 고려 왕은 일본의 개라는 글을 새겼다는 내용이 덧붙여지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은 후대의 일본인들에게 이 신공황후 사만정벌서를 기정사실화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됩니다. 개전 초 일본군은 하죽지세로 전라도와 평안북도 일부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을 석권했고, 조선 국왕은 북토의 북방으로 몽진하고 왕자들까지 포로로 잡혔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전쟁 포로들과 전리품으로 잘려져온 조선인의 포와 목을 본 일본인들은 한반도에 대한 물리적 힘의 우위를 체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외란에 참전한 이들의 친소봉대는 신공황후 전설의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에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우키타 히데이의 가신 도가와 다스야스가 신공황후가 신라에 쳐들어와 새겼다는 고려 왕은 일본의 개라는 절벽에 새겨진 글씨를 실제로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742년 오사카에서 상영된 인형극 유리와카 고려군기에는 부산 외관에 이 석벽이 남아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신공황후 사만정벌설은 임진왜란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소재로도 활용됩니다. 일본 사가현의 가라스시, 이곳에는 임진왜란 당시 대본영으로 쓰였던 나고야성의 성터가 남아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3월 교토를 출발해 나고야성으로 향했는데요. 도중에 신공황후를 신으로 모신 신사에 참배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한편 신공황후의 사만정벌을 묘사한 두루마리 그림을 교토의 도요토미가 저택인 슈라크테이로 가져와 걸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프로파간다였습니다. 신공황후의 사만정벌과 임진왜란을 동일시하는 논리는 도요토미 정권이 몰락한 에도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를 집필한 하야시 라잔의 삼남 하야시 가호는 정한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서문은 이렇습니다. 옛날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한 이후 고구려, 백제와 함께 모두 우리나라의 신하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사만을 나오른 고려의 왕씨는 조공을 게을리하였기에 서쪽 변방이 조용하지 않았다. 이 씨가 다시 조선을 세웠을 때 우리나라는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소식만 통하며 교린을 맺을 따름이었다.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60여 주를 통일하고 남은 힘으로 사만을 몰살시키고 중화를 뒤흔들었다. 즉 고대 신공황후의 사만정벌 이후 수립되었던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주종관계가 중세에 흐트러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벌전쟁을 일으켰고 압도적인 힘으로 이를 바로잡았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딱히 하야시 가호만의 독창적인 역사관은 아니었습니다. 문헌사학자이자 일본사 전공자인 김시덕 박사의 저서 그들이 본 임진왜란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에도시대, 조선이나 임진왜란 관련 문헌을 관통하는 일본 측의 통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근대인 에도시대를 지나 이른바 근대라 할 수 있는 메이지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예컨대 근대 일본 이순신 연구의 서막을 열었던 조선 이순신전 서문에도 일본이 그동안 외국과 전쟁을 벌인 것은 수차례에 이른다. 오래전에는 신공황후의 정한과 원나라 군대에 내침이 있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순신에 대한 평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공황후가 한반도를 정벌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소위 근대화가 진행된 메이지 유신 이후 1945년 일제 폐망까지 일본 서기를 비롯한 고대의 사서에 대한 비판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신공황후는 근대국가 일본 첫 집회의 화폐 인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고대 판타지의 주인공을 근대 내셔널리즘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일본의 모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